조용하게 부르다 갈게요. 바람이 또 왜 이리 부나. 우리의 4월은 노란색이었다. 별이 된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며 세상은 노란 리본으로 물결쳤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다. 슬퍼했고 분노했다.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렀다. 눈물이 흐르고 난 자리엔 어느덧 일상이 들어왔다. 세상을 물들였던 노란 리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처음 사건 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시다시피 많이 리본을 다시면서 아파하시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그렇지만 장례식장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많이 공감하고 동감하고 아파하고 그러는데 그 장례 기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 3개월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애처롭고 가슴 아프고 누구나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혀져 가는 건 사실이에요. 한때는 광장 가득 촛불이 파도를 이루었다. 그리고 파도는 이내 썰물이 되었다. 보이는 곳마다 손 닿는 곳마다 리본을 달았던 우리들. 그 속에 담았던 우리의 다짐들도 지나간 시간처럼 희미해져 가는 걸까? 뭐가 좋아? 비행기? 오케이. 잘 가세요. 윙크했어요, 윙크. 저한테 윙크했어. 잘 가. 골 때리는 country, 골 때리는 나라,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라네. 골 때리는 country, 골 때리는 나라. 사고가 나고 얼마 안 있다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곡을 썼어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정말 다시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말아라 그 가사를 썼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뭐 구조도 잘 안 되고 그때가 막 이제 그 오바마 왔다 가고 뭐 한바구음 짓고 그러고 났는데 조문을 갔는데 그게 연출된 조문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났을 때 그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추모곡만 만들어서 부를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에 구조보다 중요한 건 오바마나 한국이라네. 밝은 옷 챙겨 입고 한바구음 지긴다네. 풍자하는 그런 곡을 썼죠. 그래서 그런 정말 못 구한 건지 안 구한 건지 구조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조문을 또 그런 사과를 예술가들이 무대가 아닌 거리로 나왔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예술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춤추고 노래했다. 그리고 이들의 곁에는 노란 종이배가 있었다. 좀 안타까운 게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봐도 뉴스에서 세월호 얘기가 나오면은 아 이제 지겨워. 저에게 그만 좀 하면 안 되나?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저는 아직 세월호 지금 시신도 다 못 찾았고 그게 해결도 안 된 건데 아직 지금 국정조사도 지금 뭐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너무 좀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냥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음악으로 뭐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 해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던 예술가들이 이제는 한자리에 모여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에 대한 예술가로서 생각하는 바들을 예술 행동으로 표현하자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의 예술 행동이 한꺼번에 무언가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균열을 내서 이 세상에 조금 더 제대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해 실내로 들어온 것이 문제가 됐다.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의 노래가 언제나 환영받을 수는 없는가 보다. 어느 단체인지 못 들은 거예요? 단체가 우리 어차피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단체가 아니고요. 굳이 부탁이 하는 게 말하자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저희도 근무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희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검은팀도 이게 단체가 아니죠? 근데 단체는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라 그냥 모이는 거예요. 서로 잘 모르고 대학생도 있으시고. 네, 뭐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도 어떤 기대 어떤 내용?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잘 거예요? 모르겠고요. 그건 잘 다들 잘해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 이들은 여러 번 경찰의 질문을 받았다. 검은 티도 경찰도 서로 예민하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마지막에 멘트를 해달라고 20대 의혹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자기한테 적혀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세월호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모인 사람들.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서투르다. 이날 처음 해본 기자회견에는 단 2명의 기자만이 왔다. 오늘 하는 행동이 비록 그렇게 생각만큼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미 국회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되게 크고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게 되었고 서명 받을 때 막 낯선 분들한테 다가가서 서명해주세요 말하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 무서워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되게 낯선 분들이시고 잘 모르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하고 설명드리고 막 납득시켜서 서명 받고 하는 과정이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며칠 후 이들은 홍대 근처에서 다시 만났다. 오빠 보냈다는데 가는 길에 방향은 여기 너무 길어 원하는 대로. 그때는 다른 분이 여기서 먼저 와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무거워서 힘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좀 늦었어요, 지금 원래 시간보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 테이블을 펼쳤다.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8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유가족분들께서 원하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가시는 길에 서명에 동참해주시면 유가족분들께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저희의 목표는 1000만인 서명이고 아직도 세월호인가, 뭐 국정조사 한다는데 이제 다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잘 이렇게 서명 받으면서 잘 설명을 해드리면은 되게 자기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셨다고 하면서 서명은 흔쾌히 잘들 해주세요. 지금 얘기해도 못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그냥 가. 그게 맞아. 네가 욕 먹더라도 내일 회장을 다 욕 먹더라도 네가 욕 먹으면 돼. 젊은이들 하는 데서 왜 네가 하지만 언제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분이 이 건물의 관리소장인데 이제 여기 이제 직영점이에요. 직영점이다 보니까 세월호 사건이 지금 심각한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걸 회장님이 보면은 내일 되면 또 깨져요. 왜 니네들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못하게 했냐.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 경계선 있잖아요. 대지 경계선 바깥에서 하면 어느 누구도 시비를 못 걸어요. 예. 근데 단지 대지 경계선 안에서 하니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파이팅 하시고요. 세월호 저도 열받아요. 지하철 타고 가. 생각지 못했던 크고 작은 소동들은 늘 따라다닌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서명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SNS에서도 좋아요 클릭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뭐랄까 어떻게 보면 소비 문화라는 거 자체에 굉장히 특징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행위 자체가 그냥 결국엔 소비 행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서명을 하는 것도 그 정치적인 어떤 활동 자체를 그냥 소비하는 것 뿐이고, 네, 어쨌든 저도 결국에는 이렇게 소비 행위를 통해서만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네. 혼선이 있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만 서명 됐어요.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옛날처럼 효과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참 안타깝다.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도 이들은 노란 리본을 잊지 않았다. 그 하나뿐인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이후에 그 부모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심정이 우리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손님들이 저거를 보고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잠깐 생각은 할 수 있는 게 리본이라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도 유가족분들은 되게 많은 힘을 얻고 계신다고 하세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아직도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 가면은 사실 지금 할 일은 별로 없지만 유가족분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해하시고 든든해하신다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주위에서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의 한 갤러리. 세월호 희생자 박예슬 학생의 전시가 열렸다. 미술을 좋아했던 박예슬 학생의 생전 그림들이 전시됐다. 사연을 접한 디자이너들이 나서서 그림을 현실로 만들었다.
전시를 기획한 장영승 대표의 마음도 남들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은 죄의식 같아요. 죄의식.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 덜 좀 미안하고자 하는 뭐 유가족이든 희생자든 요새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나이가 이제 52인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죠. 20평 남짓 작은 공간에 4일 만에 5천여 명이 찾아왔다. 하지만 아직도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다. 근데 솔직히 저조차도 생활하다 보면 이거 입고 살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인터넷에서 그렇게 잠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전시회를 한다 해도 뭔가 다른 거를 더 하지 않으면은 한 달 뒤, 2달 뒤면은 마음속에 조금 있을지라도 완전히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잊지 않는다는 게 뭔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잊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었는가에 대한 거를 한 명씩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슬이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연이, 온유, 이런 아이들, 수정이, 예은이, 이런 빛나라 이런 아이들의 어떤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똑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과 어떻게 보면 크게 어떤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다만 지금 이런 이제 전시회나 관심 자체는 결국 작은 시작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걸어가려 해. 폭풍이 쓸고 간 뒤 사람들은 땅을 다지고 더 튼튼한 집을 짓는다. 세월호를 암만 그 세 글자를 자기 삶 속에 박아 넣어서 외운다고 그게 잊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방법 혹은 답은 세월호 사건 같은 게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결국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는 거고. 다시그리를 스톱해도 유가족분들은 가슴 아파할 겨를도 없이 전국을 돌면서 사명을 받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숱한 밤 숱한 질문 속에 그러려면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드러나고 있는 사회 곳곳, 나라, 정부 이런 골마 뭉그러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도려내야 되고 도려내고 세살을 돋게 만들고 이런 근본적인 치유가 곧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게 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세월호를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고 행동하고 약속한다.